엄마, 수지가 또 김치 담가서 가져왔어요. 태연이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씨 고운 아이구나. 박미경은 수지가 담근 김치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 이수지. 항상 작은 선물과 함께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겨주고 서예에도 관심을 보이며 함께 붓글씨를 쓰자고 제안하는 그녀였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죠? 이거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세심한 배려로 미경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수지는 곧 태연과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정말 복받은 거야.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미경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약혼 반지를 고르던 그날, 한 직원의 예상치 못한 경고가 이 완벽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약혼 반지 보러 가요. 함께 가주실 수 있죠? 이수지의 정중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미경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하죠. 미경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감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정년퇴임한 그녀에게 아들 태연의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올해 56살이 된 미경은 홀로 아들을 키워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태연을 키우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과외비를 벌기 위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날들. 태연이 아플 때마다 병원비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쳤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연은 30살의 나이에 대기업 대리로 승진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주말마다 빠짐없이 안부를 물어오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수지가 또 김치 담가서 가져왔어요. 태연이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씨 고운 아이구나. 미경은 수지가 담근 김치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수지는 항상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가져왔습니다. 멸치볶음부터 시작해서 계절마다 다른 나물 무침까지 마치 친딸이 해주는 것처럼 세심했습니다. 수지는 27살의 나이에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똑똑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경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죠? 이거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수지는 항상 작은 선물과 함께 미경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며 따뜻한 무릎 담요까지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미경이 무심코 허리가 아프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음 주에는 허리 보호대를 사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에 미경은 진짜 딸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수지가 미경의 취미인 서예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붓글씨를 쓰자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요즘 세대가 서예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드문데 수지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앉아서 서예 연습을 하며 보낸 시간들이 미경에게는 황혼기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퇴직 후 가끔 느꼈던 외로움이 수지 덕분에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나고 나니 매일 만나던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느꼈었는데 수지가 나타난 후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정말 복받은 거야. 이런 좋은 며느리를 만나다니. 미경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친구들 모임에서도 미경은 항상 수지 자랑으로 화제를 이끌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 갈등이 많다는 얘기뿐인데 자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시댁 어른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명절 때도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기꺼이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고 시댁 친척들에게도 예의를 다했습니다.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한 그날,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첫 번째 쇼핑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미경은 백화점 앞에서 수지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지하철로 오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평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고 지하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도 모두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수지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나도 막 도착했어. 미경은 수지의 손을 잡으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수지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마치 친딸의 손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층 명품관을 지나 주얼리 코너에 도착한 두 사람은 화려한 디스플레이에 감탄했습니다. 반지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경은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며느리와 함께 와본 것이 처음이라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 어떠세요? 수지가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수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미경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여러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쪽이 올해 새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여러 반지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손이 참 예쁘네. 반지가 더 빛이 나는구나. 미경은 수지의 손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수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어서 어떤 반지를 끼어도 우아해 보였습니다. 미경은 자신도 젊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반지를 끼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 반지도 매우 소박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성공해서 며느리에게 이런 좋은 반지를 사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제가 예뻐 보이는 거죠. 수지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여러 반지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격대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아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클래식한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반지부터 화려한 멀티스톤 반지까지 각각의 매력이 달랐습니다. 미경은 수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친딸과 함께 쇼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의견을 많이 들어주세요. 태연 오빠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라고 하는데 어른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수지의 말에 미경은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기성세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지는 정말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아이구나.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평생 끼고 다니는 거니까 신중하게 골라야죠. 미경이 조언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직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미경 옆에 섰습니다. 그 직원은 수지가 다른 반지를 보고 있는 틈을 노려서 미경에게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미경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주변을 살핀 후 수지가 다른 반지를 보고 있는 틈을 타서 미경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미경이 다시 물었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며느리 조심하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직원은 이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혹시 수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단순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의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일까? 하지만 그 직원의 표정과 목소리가 너무 진지하고 절박했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는 어떠세요? 수지가 또 다른 반지를 착용하며 물었습니다. 아, 예쁘네. 미경은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직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지의 모든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을 텐데 지금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한 걸까? 수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일까? 미경은 수지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말투도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 바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이 그런 말을 했을까? 미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수지의 다른 면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수지의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수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의 세심한 배려가 평소 같으면 고마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더워서. 미경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그 직원이 수지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일까? 미경은 그 직원을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 앞에서는 티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오해였다면 수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지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함께 갈까요? 수지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여기서 반지 더 구경해. 미경은 수지를 말리고 혼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경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면서 그 직원을 찾아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이 꽤 넓어서 직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경고를 했던 그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근무 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계산대 근처에서 그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고객의 결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직원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이 떠난 후 미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미경이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었나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미경을 매장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따님이 박하연 씨인가요? 민지의 질문에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연이를 알아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어떻게 하연을 알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서연대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하연 선배보다 2학번 아래였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수지도 아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미경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 선배가 하연 선배를 괴롭혔어요. 정말 심하게요. 민지의 말에 미경은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괴롭혔다고요? 어떻게요? 온라인에서 하연 선배를 집단으로 괴롭혔어요. 수지 선배가 주동이었습니다. 민지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2019년 하연이 대학교 3학년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하연은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연이 매일 밤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모습,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야위어 가던 모습,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목을 그어서 응급실로 실려갔던 그 끔찍한 밤까지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휴학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수지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당시 목격했어요. 수지 선배가 하연 선배 관련 글을 계속 올렸고 다른 사람들도 부추겼어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지가 하연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던 것, 하연의 개인정보를 퍼뜨린 것,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선동해서 집단으로 괴롭히도록 부추긴 것까지 모든 것이 수지의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미경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만약 진작 알았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저도 무서웠어요. 나서면 저도 당할 것 같아서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지 선배가 결혼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하연 선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게 결혼하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민지의 말에 미경은 분노와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지가 우리 하연이가 태연의 여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건가요? 네,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태연 선배는 학과에서 유명했거든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수지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민지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 미경이 민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반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떤 반지가 마음에 드세요? 수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경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던 미소가 이제는 계산적이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수지야,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평소의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미경의 변화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시지 않아 보이는데요. 수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미경은 이제 그것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매장을 나온 미경과 수지는 백화점 휴게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미경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온화했던 미경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야, 엄마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지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미경의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무슨 일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대학교 때 하연이라는 학생을 아니? 미경이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연이요? 누구죠? 수지가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야. 서연대학교 사회학과 17학번 박하연. 미경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과거 일을 폭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하연 선배요. 같은 과였어요.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이였는지 말해봐. 미경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냥 선후배 사이였어요. 별로 친하지는 않았고요. 수지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뺌을 해보려고 했지만 미경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그게 다야?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수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미경은 수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우리 하연이를 괴롭힌 것도 모르겠다는 거지? 미경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수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방금 매장 직원한테 다 들었어. 내가 우리 하연이를 집단으로 괴롭힌 주동자라고.
미경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우리 하연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지가 변명했습니다. 어렸다고? 너 그때 21살이었잖아. 그게 어린 나이야? 미경이 따져 물었습니다. 21살이면 이미 성인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미경은 2019년에 그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연이 매일 밤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모습,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자살을 시도했던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응급실에서 하연의 손목에 감긴 붕대를 보며 느꼈던 그 절망감과 무력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해가던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서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던 하연의 모습,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모습,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집에서만 지내려고 했던 모습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눈앞의 수지였다는 사실에 미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연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수지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연이가 하연이 오빠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미경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수지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알고도 숨기고 결혼하려 했다는 거야? 미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지만 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태연 오빠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때 이미 사랑에 빠져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지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과 결혼하겠다고? 미경은 이런 뻔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리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을 그토록 괴롭혔으면서 어떻게 하연의 오빠와 사랑에 빠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수지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우리 하연이한테는 기회를 줬니?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연이 죽고 싶다고 호소할 때 수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하연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태연이한테 모든 걸 말해야겠어.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태연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수지가 미경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필사적인 표정이었지만 미경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 떼. 당장 손 떼라고. 미경이 수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지의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속였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미경은 수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미경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가끔 말을 걸려고 했지만 미경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다른 승객들도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경은 즉시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당장 집에 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와서 얘기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나갈게요.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을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반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태연 오빠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수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이 가해자와 결혼할 순 없어.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 후 태연이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지도 왜 울고 있어요? 태연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평소 밝고 예쁜 모습의 수지가 눈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앉아. 엄마가 말해줄게. 미경이 태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태연아, 수지가 누군지 알겠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약혼자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수지가 우리 하연이를 괴롭힌 가해자야. 미경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19년에 하연이가 온라인에서 집단 괴롭힘 당한 거 기억하지? 그때 주동자가 수지야. 미경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연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동생이 매일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결국 자살 시도까지 했던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태연도 하연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매일 밤 하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학교와 상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지야, 이게 사실이야? 태연이 수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어렸을 때 일이었어요. 수지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너 그때 21살이었잖아.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을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연이 겪었던 고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자기가 너희 남매 사이라는 걸 알고도 숨기고 결혼하려 했어. 미경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여동생을 괴롭힌 사람이 자신과 사랑에 빠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지, 너 정말 하연이가 내 여동생인 줄 알고도 숨겼어? 태연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수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하연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하연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복지센터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늦게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연이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며 물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연아, 앉아. 오빠가 말해줄게. 태연이 하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지를 보니까 아는 사람 같은데? 하연이 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대학교 때 일이니까.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연은 잠시 수지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이수지? 하연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자살을 시도했던 절망적인 순간들, 그리고 긴 치료 과정들이 모두 생각났습니다. 오빠, 설마 이 사람이 오빠 약혼자예요? 하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아니야. 결혼 취소할 거야.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연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치료와 자기 성찰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일로 오빠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어. 태연이 분노했습니다. 하연은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빠가 제 오빠인 줄 알고도 결혼하려 했어요? 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수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놓고 그 가족과 결혼하겠다니. 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의 말에 수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연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던 하연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며 다른 학생들을 선동했던 일들이 모두 자신의 손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연아, 그때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경이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연이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연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연이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하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수지는 하연의 성숙한 모습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수지는 단순한 질투심과 우월감으로 하연을 괴롭혔었습니다. 하연이 학과에서 인기가 많고 성적도 우수했기 때문에 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연 선배,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철이 없었어요. 수지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오빠와의 결혼은 안 돼요. 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평생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하연의 말에 태연은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동생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야. 태연이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수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는 그 기회를 속임수로 썼고, 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더욱 컸습니다. 수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애정도 모두 가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태연과의 모든 추억들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힌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연은 수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라도 진심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동생을 괴롭힌 사실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하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매장 직원이 알려줬어. 그 친구도 너희 대학 후배였대.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그 직원분께 꼭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할게.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다시 그 주얼리샵을 찾았습니다. 민지를 만나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지에게 그날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큰일을 막았어요. 미경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되셨나 봐요. 민지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민지 양도 후배라 도움을 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겁이 많아서요. 나서면 저도 당할 것 같았어요. 민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민지는 대학 1학년이었고 선배들의 집단 괴롭힘을 목격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못 도와준 게 너무 후회됐어요. 이번에는 꼭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괜찮으면 연락처 좀 알려주실래요?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네, 좋아요. 민지가 기뻐하며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 후 하연과 민지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지 언니, 그때 일로 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연은 민지에게 더 나은 직장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주얼리샵을 그만두고 하연이 소개해준 사회복지기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연은 6개월 후 직장 동료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관계였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간호사로 일하며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솔직하고 꾸밈없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태연 오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신 것 같아요.
하연이 소영을 만난 후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확실해. 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도 소영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소영의 모습에서 진정한 며느리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태연이가 이번에야말로 복을 받았구나. 미경이 흐뭇해했습니다. 수지는 그 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태연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결국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수지의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그녀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외국으로 떠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태연과 소영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이었지만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수지와의 관계 때문에 한때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태연이었지만 소영과 함께하면서 다시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태연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를 지켜준 가족들과 진실을 알려준 민지 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도 결혼식에 초대되어 참석했고 이제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연도 복지센터에서 만난 동료 사회복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하연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하연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연은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연애를 주저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지금도 하연, 태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며 진정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어색했지만 하연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들의 환대로 인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괴롭힘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우리 가족이 서로를 믿고 지켜준 덕분에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어. 미경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들은 후에는 미경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신도 며느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민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민지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수지와 태연이 결혼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하연은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태연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 그때의 충격과 배신감은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의 실상과 그 후유증, 그리고 극복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비슷한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연은 강연 활동도 시작했고
학교와 기관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태연과 소영은 결혼 2년 후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미경은 손자를 보는 기쁨에 더해 진정한 며느리와 함께 손자를 키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소영은 수지와 달리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고 미경도 소영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생길 법도 했지만 소영의 성숙한 태도와 미경의 배려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의 근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어떤 이는 정말로 외국으로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태연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어느 날 우연히 수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민지의 조언으로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관계는 끝이 났지만 적어도 피해자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하연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민지와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지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계속 속은 채로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 그것은 더 큰 불행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 깊어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과 용기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